법률 및 회계법인을 운영하는 중에 법인 설립을 도와준 장소가 방콕에 있는 BTS 역과 가까운데도 여러 한국인이 운영을 해보았지만 계속 적자를 보는 게 안타까웠어. 장소가 너무 아까워서 우연치 않게 식당을 인수했습니다. 요식업 해본 경험도 없는 무식한 라이언이 인수 후에는 후회를 거듭하다가 이러다가는 그냥 1억이 넘는 인수금액을 고스란히 날리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싸워보자. 치열한 전투의 시간이라 느껴질 만큼 한동안 휴일 없는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인생이란 게 노력한 만큼 결실을 가져다 주는 법이죠. 둘째 달부터는 매출이 계속 45만, 60만 바트 남지 80만 바트 이렇게 매출은 계속 상승해 갔습니다. 고기 뷔페였지만 뷔페 외에도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요리를 개발해서 메뉴판을 새로 만들고 손님들이 좀 더 시원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스탠드용 에어컨을 요소요소 구입해서 배치했습니다. 내부 장식에도 공을 들입니다. 외부 광고판에다가 투자하면서 외벽의 분위기도 바꿉니다. 스피커를 달아서 한국 음악을 상시 틀어주면서 한류로 태국인에게 익숙한 노래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한국적 분위기가 돌도록 신경을 썼죠. 또 자주 바꾸어야 되는 고기 굽는 불판 때문에 직원도 그렇고 손님도 번거로움을 느껴서 그금을 들여서 불판을 다 새로 구입했습니다. 고기 자르는 기계가 노후화되어서 고장이 잦아 새 기계를 샀습니다. 손님 주문에 늦지 않도록 조치하는 거죠. 하나하나 모든 점을 세세히 챙겨 나갔습니다. 굳이 월급이 비싼 한국 지배인이 아닌 태국인 관리자를 고용했습니다. SNS 광고를 통해서 식당 홍보를 하고 멤버십 카드도 만들고 태국 웹사이트와 연계해서 식당을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빙수 기계를 구입해서 직원을 빙수 교육장에 보내서 제조 방법을 익히고 꽃 빙수 제품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기도 했죠. 공들인다는 것은 거기에 맞는 결과를 가져다 주기 마련입니다. 식당 매출은 꾸준히 상승했고 수익은 안정권으로 들어섰습니다. 초창기에 매일 손님 오기를 기다리는 조바심을 벗어나 매일매일 꾸준한 매출 정도를 달성해 나갈 수가 있었으니 분위기가 돌아선 것이 눈에 보일 정도가 되었죠. 그런데 급여가 낮은 직원들의 고질적인 문제점, 공장이나 식당 같은 곳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지각과 결근. 이 지각과 결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홀서빙의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지각과 결근을 없애야만 좀 더 나은 서비스에 안정감을 줄 수가 있는 법인데 교육 정도가 낮고 공장이나 식당에서 일하는 태국인들에게는 사실 별다르지 않는 그런 흔한 골칫거리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만근자에게 주는 수당 비아카얀이라는 제도를 도입해 보았습니다. 결근을 하지 않는 직원에게는요 월 1000바트를 따로 추가로 지급하는 방법인데 월급 1만 바트 수준의 식당 서빙 직원에게는 꽤 많은 금액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명이 넘는 직원들 중에 만근 수당을 받는 직원은 겨우 한두 명에 불과. 결근을 하는 직원은 여전히 결근합니다. 돈 더 줘도 필요 없단 겁니다.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다시 다른 방법. 일주일에 한 번 손님들의 팁을 모아서 직원들에게 인당 300바트에서 보통 500바트 정도 똑같이 나누어 주던 배분 방법을 결근자에게는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공지했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 똑같았습니다. 결근하는 놈 똑같이 결근했습니다. 결근을 하지 않게 되면 10,000바트 월급 받는 직원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을 우선 계산해 볼까요? 월급 10,000바트, 다음 만근 수당 1,000바트, 일주일에 팁 평균 500바트를 잡고 사주면 2,000바트 정도. 그러니까 결근을 하지 않게 되면 한 달에 약 13,000바트 정도의 돈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결근을 단 하루라도 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만근 수당 1,000바트에 팁 2,000바트 공제하니까 3,000바트를 못 받게 됩니다.
거기다가 결근한 날 당일 하루라면은 하루 곱하기 2배를 공제합니다. 그러면은 평균 공제액이 680바트 정도. 결근을 하는 직원이 가져가는 금액은 겨우 9,300바트 정도에 불과하게 됩니다. 결근자와 비결근자를 비교해 보면은 거의 3,700바트나 차이가 나는데요. 사실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에게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네가 그러거나 말거나 Que será, será. Whatever will be, will be. 그냥 결근하는 인간들은 계속 결근으로 쭉 일관성 있게 나가더군요. 그때 떠오른 것이 태국의 깽짜이 문화입니다. 깽짜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를 꺼리는 태국인의 심리, 그 심리를 이용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 마지막 방법이다. 이거 안 되면 나도 포기해야 될 판입니다. 우선 직원들을 3명씩 조를 짜서 한 팀으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중에 결근자가 그 조에서 1명이라도 발생하면 결근자는 물론이고 결근자가 있는 팀원 나머지 모두 50바트, 딱 50바트를 적게 받을 것이라고 공지합니다. 일주일 후에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 한 명도 결근하는 사람이 안 나왔던 겁니다. 아니, 요즘 아무도 결근이 없네? 이상하네. 왜 그래? 결근하면 팀원이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깽짜이에서. 뭐랄까요? 인간 승리. 인간 승리의 기쁨을 느꼈던 순간이었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 태국인을 만나든지 태국에서는 태국의 문화와 간섭을 가져와서 이용하고 또 적용하여야 한다는 걸 절실하게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오래전 촌부리 신발 공장에서 노무자 관리를 도운 적이 있었습니다. 태국인 공장 직원만 약 400여 명.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한국인 관리자만도 약 8명이 더 있었는데요. 처음에 제가 가서 느낀 그 공장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중구난방의 돗대기 시장 같은 그런 분위기였죠. 한마디로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었고 납품기 일은 매번 늦어져서 원청 회사에게서 컴플레인은 물론이고 지연에 대한 손실까지 계속 부담하고 있는 그런 공장이었습니다. 아침 8시 조례와 함께 태국 국가를 함께 불렀습니다. 허리를 굽히는 한국식 인사를 금지시켰죠. 태국식으로 손을 모아서 합장하는 Y를 하도록 바꾸었습니다. 관리자를 부를 때 미스터 킴, 미스터 박 하는 것도 바꿉니다. 쿤킴, 쿤팍 이렇게 태국식으로. 사무실에 앉아있다가 가끔 어쩌다 공장 안으로 들어가는 다른 한국인들과는 다르게 거의 모든 시간을 공장 안에서 각 라인에 붙어서 있었습니다. 공정 과정에서 늦어지는 라인이 보이면 직접 끼어들어서 그들과 같이 앉아 태국 직원들과 땀을 흘리면서 같이 작업을 해 나가고 왔습니다. 단 몇 가지 변화만으로도 태국 직원들이 일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걸 느낄 정도가 되었죠. 고질적인 딜리버리 지혜는 아예 사라졌습니다. 한국식 관리는 한국에서, 태국식 관리는 태국식으로 하는 거죠. 똑같이 적용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이언이었습니다.เกิดอะไรขึ้นทำไมไม่มีใครขาดงาน เกิดอะไรขึ้นทำไมไม่มีใครขาดงาน เกิดอะไรขึ้นทำไมไม่มีใครขาดงาน มีความเกรงใจกับคนอื่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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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ขยันทำงานจะได้มีเงินเยอะ ขยันทำงานจะได้มีเงินเยอะ ขยันทำงานจะได้มีเงินเยอะ